막힌 인생을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당신을 위한 맞춤형 속풀이 토크쇼 인생 일수다. 네. 벨씨, 네. 저 오늘 좀 뭔가 달라 보이지 않나요? 헤어가 바뀌었나? 피부가 좀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아이, 무슨 소리세요? 보톡스 맞았어요? 아이, 그런 거 안 합니다. 제 그럼요. 옷차림 좀 보세요. 그러니까 옷차림이 왜 이래요? 우리 다 가을이라서 다 저기 가을향 풍기게 의상을 입었는데 혼자만 아직 여름이에요? 저 아직 여름을 보낼 준비가 안 됐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핫하게 왔어요, 오늘 핫하게. 아, 그래요. 약간 예, 예. 인어공주 같기도 하고요. 그죠? 자, 아직 뭐 날씨가 살짝 덥긴 하지만 뭐 하늘도 파랗고 아침 저녁으로 이 선선한 바람도 부는 게 야, 이제 가을이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자,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잖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좋은 일이 풍성할 수 있게 인생 이수다가 유익한 솔루션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험한 솔루션을 들려드릴 네 분의 마스터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희는 가을이 돼서 너무 좋은데 제가 듣기로는 선생님들은 그 저기 가을에 굉장히 바쁘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미안하다 쌤, 어떻게 스케줄이 어떠세요, 요즘? 이사철이잖아요. 또 가을이다 보니까 이사하시는 분들이 좀 많고 이제 또 결혼식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아, 그러네.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날짜를 보려고 좋은 시야 날짜를 보려고 네네, 이제 길이. 오시는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좀 굉장히 바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또 곧 있으면 또 추석이잖아요. 그 해곡시 해깔로 또 조상님 전에 감사에 뭐 대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수능 또 이제 앞뒀잖아요. 수능을 앞두고 또 입시 발언 또 기도 오시는 분들이 좀 많아갖고 몸이 10개였으면 좋겠어요. 야, 대목이구나. 그러니까 태령 선생님 바쁘고 힘들 때 네. 체력 관리하는 비결 혹시 있으세요? 저희도 체력 관리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던 지성을 드리던 체력 소모가 많이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점사 볼 땐 저희 주로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무릎, 발목, 관절 다 아파요. 그래서 스쿼트, 집에서 홈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쉬는 날은 가장 좋은 거. 잘 먹고 잘 자기. 최고입니다. 그렇죠.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체력 관리할 때 음식도 잘 챙겨 드실 것 같은데 우리 기현보사 선생님. 네. 뭐 이렇게 평소 즐겨 드시는 음식은 저기는 육류파고요. 육류파. 고기 좋아해요. 육류파. 좋은 맛이네요. 네. 아. 근데 채소를 먹으면 기운이 없더라고요. 혹시 뭐 중요한 일 앞두고 안 드시는 좀 가려야 되는 음식이 네. 있어요. 생거 날 것을 잘 안 먹어요. 비린내 나거나 날 것 정도 이런 거는 좀 피하죠 우리가. 조상님도 싫어하시는 분이 있고요. 신명에서 좀 싫어하시고 또 절제를 하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 네, 이제 올해가 넉 달도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뭔가 너무 조급해요. 네. 그래서 이때 하반기에 좋은 운을 확 끌어당기는 그런 비책이 있을지. 좋은 운이 바리바리 들어올 수 있는 네, 빛의- 맞아요. 예, 예. 네, 간단하게 드릴 수 있는 팁은 우리가 추석에 보통 산소들을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뭐 엄청 뭐 거창하게 뭐 화려하게 하실 필요 없고요. 그래도 인사라도 조금 하고 오시고 그러면서 산소 관리도 조금 하고 오시는 게 일단 가장 간단하게 드릴 수 있는 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번외로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면서 지내는 제사도 많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좀 소홀하게 되는 것들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잘 짚으셔서 지내던 제사 끊기지 않을 수 있게 가시기도 좋고요. 혹여나 그래도 내가 우리 집안에 종교가 뭐 이렇다든지 내가 뭐 집안에 상황이 좀 여건이 뭐 여의치 않아서 못한다든지 이럴 때는 그래도 이런 선생님들을 찾아서 방법을 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해 두셨다가 즐겁고 건강한 하반기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달도 마이너스야. 이러다 우리 승재 학업비도 못 내겠어. 정말요? 감사합니다 형님. 가게 자리 하나 소개해준대. 여기가 들어온 사람마다 대박난 곳이야. 왜? 진짜가 안 좋아. 돈 주고 가서 빼받으니까 왜 이렇게 들들 볶는 거야? 도깨비가 삐쳤네. 안 될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더니 가뜩이나 장사도 안 돼서 속상한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풀리지 않는 인생에 대해서 속 시원히 이야기하는 인생 이수다. 오늘도 특별한 게스트, 오늘 게스트, 뭐 다른 분들도 다 특별했지만 오늘은 특히나 특별한 게스트가 찾아왔죠. 그렇죠. 네네. 기분 좋은 에너지를 엄청나게 뿜고 있으신 분입니다. 네. 개그우먼 조수연 씨를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연아. 선배님 보고 싶었습니다. 쪼꼬미. 쪼꼬미에서 쪼꼬미. 쪼꼬미, 개콘여대 킹카, 우리 쪼꼬미. 아무도 모르실 텐데. 어떻게 지냈어요? 아, 저는 어. 지금 유튜브도 하고 어. 그리고 이제 다시 개콘이 생기잖아요, 선배님. 그거 얘기해도 돼요? 네. 아, 그렇구나. 얘기해도 되는구나. 맞아요. 그래서 지금 개그 콘서트 다시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아니, 수연 씨가 지금 그 데뷔한 지 얼마나 됐죠? 제가 2013년 데뷔니까 지금 11년 차예요. 아이고야. 저는 오늘 녹화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그맨들이 어디를 데려다 놔도 일당백이에요. 오늘도 수연 씨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풀리지 않는 인생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얘기하는 인생 이수다. 먼저 기구한 인생 사연을 털어놓는 리얼 스토리 인생 극장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볼게요. 네. 뭐야? 어두운 시대 무서워. 으스스해. 자기야, 여기 맞는 거지? 맞아. 습하고 해가 다 들지 않는 게 듣던 대로네. 우리 이제 대박 날 일만 남았어. 여기서 깜짝이야. 여보, 우리 이번 달도 마이너스야. 이러다 우리 승재 학원비도 못 내겠어. 또 마이너스라고? 이번 달 엄마 병원비 보내서 그런가? 형님이 안 보내도 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래? 형님네도 힘든데 우리도 보태야지. 가만히 있어보자. 월급날까지 얼마나 남았지? 가진 거라곤 성실함밖에 없는 우리 부부. 빠듯한 살림에 아이 키우랴, 부모님 복양하랴. 통장만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아이고. 통장이죠, 잘해요. 통장. 이게 있었지? 그건 자기 생일날 선물 사라고 준 거잖아. 아까워서 못 쓰겠다더니 그걸 이런 데 쓰면 어떡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이게. 우리 가족 위해 쓰면 그게 다 선물이지? 당신도 참. 내가 더 잘할게. 겠어? 부부 금슬이 엄청 좋네요. 그러니까요. 여보 이거 내가 설거지. 내가 설거지. 진짜? 가서 앉아 있어. 우리 남편 출근해? 내가 설거지 할게. 하지만 언제나 다정한 남편 덕분에 저는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언젠간 쨍하고 해뜰 날이 올 거라는 희망이 있었기에 하루하루 웃으며 버틸 수 있었어요. 와야죠. 꼭 와야죠. 두 분 그 부부 사이는 너무 금슬도 좋고 사이가 좋은데 행복해 보이는데 이게 조금 좀 부족하네요. 그쵸. 그래도 워낙 금슬이 좋으니까 이게 언젠가는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 형님이 웬일이지? 여보세요 형님. 예.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형님. 예. 좋은 일 났다. 내가 전에 말한 고향 형님 있잖아. 여는 가게마다 대박 낸다네. 알지. 근데 그분이 왜? 내가 알른 소리를 했더니 가게 자리 하나 소개해준대. 근데 급매물로 나와서 빨리 결정해야 된다네. 급매물? 싸게 나온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 걱정 마. 그 형님이 본 자리는 믿을 만한 곳이야. 우리 조금 있으면 적금 만기잖아. 거기에다가 대출 조금 받으면 될 것 같은데. 대출? 우리 이제 길거리 고만 돌아다니고 지붕 밑으로 가자. 응? 믿음이 그렇게 안 가는데. 번듯한 가게 장만하는 게 꿈이긴 했지만 이렇게 갑자기 이뤄져도 괜찮은 걸까요? 혜령쌤, 혹시 부자가 되는 대박터의 특징이 있나요?
있죠. 보통 대박 터들 가면 몇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 방향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터의 가운데서 문이 난 방향을 보면 남쪽이나 동쪽에 나 있고요. 북동쪽은 귀문 방향이라고 해서 풍수적으로는 쓰지 않는 방향이에요. 회를 다루거나 생선 활어를 다루거나 이런 터들 위에는 쓰지 않고요. 또 하나는 터주라고 알고 있죠. 보통들 네. 터에도 주인이 있어요. 터주라고 합니다. 터의 주인이 확실한 곳. 그런 터들도 대박 나는 터가 있어요. 아, 근데 저희 동네에 보면 몇 달 간격으로 주인이 계속 바뀌고 상호 간판이 바뀌는 곳이 있어요. 이 쪽박이 좀 기운이 좀 보이는데 쪽박 기운이 강한 곳의 특징은 어떤가요? 우리 형주님? 보통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이 제일 처음으로 보셔야 될 건 시비가 많이 붙는다든지 잘 가꿈에도 불구하고 식물이 자꾸 죽는다든지 그리고 왜 우리 먹자골목이나 이런 거 보시면 똑같은 거를 판매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어느 곳에는 몰려 있고 어느 곳은 없고 맞아. 이제 그런 것들이 솔직히 일반인의 시점에서도 많이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혹여나 그런 것들이 조금 본인이 하심에 그런 게 자꾸 걸린다 하시면 이런 쪽으로 조금 생각해 보셔도 과연 나랑 맞는 곳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우리에게 찾아온 행운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여기구나. 악의터였구나 여기가. 자, 어때? 여기가 들어온 사람마다 대박난 곳이야. 이 내가 하려고 비워놨던 건데 냄새가 내가 나는데. 너니까 넘긴다. 아유 형님 감사합니다. 저 진짜 잘해볼게요. 성공해서 보답하겠습니다. 보답은 무슨? 재수 씨도 괜찮죠? 네, 저도 마음에 들어요. 표정은 아닌데. 표정은 아닌데. 표정은 아니야. 여보, 우리 이제 대박 날 일만 남았어. 당신 나 믿지? 대박 났으면 좋겠다. 장사가 잘 된다는 도깨비터. 왠지 무서운 마음이 드는 건 괜한 걱정일까요? 도깨비처럼 다 좋은 건 아닌데. 저희는 그렇게 작지만 저희 이름으로 된 식당을 열게 되었습니다. 근데 진짜 도깨비가 있는 집이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정말 있어요. 제가 지금 무서운 도깨비하고 살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도깨비터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거든요. 저도요. 네, 혹시 기현보살 선생님 도깨비터라는 게 실제로 도깨비가 살고 있는 곳인가요? 도깨비터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 도깨비가 존재는 하는데 눈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죠. 도깨비터도 있고 뭐 소쿠리터라고도 하고요. 뭐 장사는 잘 되고 불같이 된다 하는데 거기 터에 들어가면 또 터신하고 또 안 맞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그걸 잘 보고 들어가셔야 되긴 한데 일반인들이 구별하시긴 좀 힘들죠. 그런 때는 조금 다른 분들 조언을 좀 들어보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해요. 그런 터에는 도깨비만 사나요? 터에 도깨비가 있다 해서 꼭 도깨비만 있는 건 아니고요. 다른 어떤 이제 터신이 계시기도 해요. 뭐 할머니가 계시든지 아니면 뭐 할아버지가 대감터가 되고 대감이 계시 이제 하는 경우도 다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터의 자체에 불리는 기운이 다를 때 도깨비가 이제 존재한다고 얘기를 해요. 뭐 이런 실은 그 장사 터에만 있나요? 매화당 쌤? 장사터라고 다 도깨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여러분 집터에도 도깨비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장사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의 집터든 사업터전이든 도깨비가 있다면은 그 도깨비를 잘 다루면은 정말 대박이고 도깨비 터에 들어가서 내가 도깨비가 있는 터인 줄 알면서도 들어갔는데도 뭐 도깨비를 다룰 줄 모르면은 쪽박이 나는 거겠죠? 도깨비도 삐지거든. 변덕도 너무 심하고. 사실 도깨비터뿐 아니라 이사를 하든 뭐 장사를 하든 새로운 터에 들어가면 네. 이곳에 안 좋은 기운이 있는 건 아닌지 막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현보살 선생님 그 실제로 터의 기운에 따라서 화를 입거나 아니면 앞으로의 미래가 달라지기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터에 들어가면 뭐 인생이 풀린다던가 뭐 금전운이 따라든다든가 아니면 학업적으로 왜 자손들이 있거나 하면 자손들이 뭐 잘 된다든가 이런 터가 있긴 있어요. 아까 부실 봤을 때 그 자체가 굉장히 어둡고 음침한 기운이 더 네. 많았잖아요. 음기가 굉장히 강한 터거든요. 어떻게 해야지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와도 안 돼요. 적당한 비율이 있어야 돼요. 너무 음기가 강해도 안 되고 양기가 너무 강해도 안 되고. 그리고 왜 보통 보면 침실 같은 거는 주무실 때 이렇게 차단을 이렇게 하시고 주무시잖아. 네. 양기가 너무 안막 세면 커튼. 네, 안막 커튼 같은 거 사용하시잖아요. 그 적절하게 맞게 터에 맞게 곳곳에 맞게 환경에 맞게 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자, 준비됐지?
자, 오픈. 오픈할 때 얼마나 기대가. 커팅시켰어요. 우리에게 이런 날이 오다니 가슴이 벅차오르다 못해 터질 것 같습니다. 탁사님. 개시. 여기저기서 밀려오는 주문에 주방도 터질 것 같고요. 아유, 잘 됐네요. 아, 맛있겠다. 야. 맛있겠다. 운 좋게도 저희 식당은 소위 말하는 맛집이 되었고 야. 하루 종일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럴 때 아, 대기해야겠다. 대해줘야지. 1,000원 한 장도 아쉬웠던 예전과는 달리 제일 더는 행복할 돈 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그저 행복했어요. 야, 이 부부에게도 드디어 쨍하고 해뜰 날이 찾아왔어요. 네네네. 예, 그런 거 보면은 진짜 도깨비터가 진짜 대박을 부르는 곳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네, 바리쌤. 실제로 도깨비터에서 이 사업이 대박난 경우를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럼요. 우리가 저희 눈으로는요, 심심치 않게 주변에서 솔직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매 한 번이라도 알고 나셔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있으실 거잖아요. 혹시 문을 두들겨 보셨다면. 그래서 매 한 번씩 정성을 들여서 이제 뭐 금전에 특별한 기복이 없이 끌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난 여기 뭐 이런 것도 하지 않았고, 뭐 이런 것도 물어보지 않았는데 여기 좀 장사 되게 잘 돼. 그래서 난 이런 거 좀 잘 압니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 문서에 다 주인이 있다고 해요. 저희 세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터랑 그분 뭐 사업자가 됐던지 뭐 그 문서의 주인이 됐던지 합의가 잘 맞는 경우 같은 경우는 그냥 큰 풍파 없이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죠. 저 궁금한 거 여쭤봐도 돼요? 네. 아, 그럼요. 제가 고향에 그 어. 식당이 매번 뭐만 하면 이렇게 다 망해 나가는 식당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 자리는 뭐 안 좋은 자리다 이래서 방송까지 나온 자리가 있었거든요. 어. 그 뒤로 어떤 분이 들어가셨는데 그때부터 초대박 나서 아직까지 장사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럼 그분은 그 도깨비와 잘 맞는 건가요? 보통 그런 경우에는요, 그 터의 주인을 터주라고 하고, 지금처럼 도깨비나 또는 기너비나 사령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령들은 그 터주보다 더 힘이 강해요. 그런 힘이 강한 신을 잘 위하고 암체를 하고 신고식을 한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 또는 아까 그 들어오신 분이 원래 조상 대대로 모시는 신이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런 경우에는 예,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힘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손님이 밀어붙여요. 바빠서 힘들지? 아니야. 휴가가 길어져서 손님 끊길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더 많아져서 깜짝 놀랐잖아. 그래도 꼴이 그게 말이야. 떨어져요. 가게를 더 큰 데로 옮겨야 하나? 아니면 이어서 내가?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얼른 손님한테 가보세요, 사장님. 네. 이렇게 계속 꽃길을 걸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진조가 안 좋아. 왜 그래? 다쳤어? 아니, 다친 건 아닌데 얘가 혼자 떨어져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 조심 좀 하지. 얼른 가봐. 조심해. 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불리한 점. 이제 그만 여기서 나가라. 이만하면 됐다. 누구세요? 터주. 터주예요, 터신이. 이터 주인이다. 싸운다. 아, 꿈이야. 그렇지, 꿈이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이상한 꿈 꿨어. 무슨 꿈을 꿨길래? 가게 있었는데 가게에서 나가라고. 어제 놀래서 그런 꿈까지 꿨나 보다. 몸이 안 좋으면 오늘 쉴래? 조짐을 아니야. 준 거지. 그래도 나가봐야지.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 생생한 느낌. 그 남자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오늘따라 유난히 승민이 없네. 손님 끊겼구나. 없어. 왜 손님 없어? 완전 막았어. 아, 화가 났지. 오늘은 유난히 손님이 없네. 걱정이 무슨 일 되기 있나? 시작하겠다. 그러게. 지원아, 혹시 이 주변에 새로 오픈한 식당 있니? 아니요. 다시 아닌데. 그러면 시끌벅적했을 텐데 조용하던데요. 그래?
이상하네. 늘 손님들로 만석이던 저희 가게는 언젠가부터 빈자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깨비터 들어가면 대박 난다더니 장사가 잘 되다가 그러니까. 갑자기 손님이 뚝 끊기는 이유가 뭔지 혹시 막 진짜 도깨비가 막 변덕을 부려가지고 그런 거 아닌지 그러니까요. 궁금합니다, 혜령쌤. 수지 씨, 네. 수지 씨 집에 제가 갑자기 들어갔어요. 어. 들어가고 막 장사를 해요. 수지 씨 기분이 어때요? 아, 혜령쌤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혜인 씨 같은 경우에. 우리 집에요? 네. 사는 집에? 112죠? 그치요? 그거예요, 바로. 어. 저 터에는 도깨비가 있잖아요. 네. 도깨비가 내 터에 누가 왔어. 처음에는 지켜봅니다.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도깨비는 조상신보다 상위신이에요. 그래서 손님들을 불러와요. 각각의 조상들 데리고 와요, 손님들을. 근데 아무것도 날 아는 척을 안 해. 도깨비 입장에서 어때? 서운해. 아, 대우를 안 괘씸해요. 해줘? 맞아요. 그래서 우리 표현으로는 고사라고 그러지요. 네. 배우도 해주고 도깨비를 위해서 좀 시성을 들여주고 아는 채만이라도 하면 괜찮은데 그걸 못했던 거예요. 저희 그 회사 사옥 이전할 때도 고사를 네. 지냈었거든요. 네. 그래서 잘 되나 아직? 네. 자, 그렇다면 어떻게든 이 도깨비 변덕을 맞추는 게 중요하네요. 신기하다. 미아장 씨, 뭐 좋은 방법 없을까요? 있어요. 우선 그 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청진기를 대고 진찰을 하면은 처방이 나오겠죠? 저희 같은 사람이 가면 경우에 따라서 고사를 또 지내거나 굿이라든지 부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비방이라든지 해서 방법을 통해서 터에 계신 분을 이제 달래거나 아니면 거기에 무슨 악기가 있다면 쫓아내거나 이런 방법으로도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제 실제로 내담자 중에서 건물을 인수를 받으시고 3년 뒤에 오신 분이 있으세요. 건물에 총 12개의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공실이 3년 동안 7개가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근데 뭐 임대료를 내려도 그 공실이 안 채워져, 관리비를 내어도 그 공실이 안 채워져. 그러니까 이분이 인수를 받기 전에 이전 주인이 얼마나 그 건물을 관리를 안 했는지 막 벽에 제가 가보니까 벽에 금은 가 있고 물은 새고 아주 그냥 고약한 냄새가 귀신들이 아주 딱 좋아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 환경이었었어요. 이분이 내담자가 여기서 터에서 좀 고사를 좀 지내고 싶어서 오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터고사를 지내면서 터에 있는 이제 그 도깨비들이나 그분들을 좀 달래고 나서 이제 저만의 이제 비방법으로 이제 고사를 지낸 지 5주 만에 공실이 이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지금 5년째 오시는 분이거든요. 지금도 네. 열심히 기도를 하러 오시면서 네. 우리 등에서 아주 승승장구하고 계시다. 아니 근데 또 그런 얘기를 또 들은 게 있는데 도깨비터에 기가 센 사람이 들어가면 장사가 잘 되고 기가 약한 사람이 들어가면 뭐 장사 안 된다. 네. 뭐 이 말도 일리가 있는 건가요? 그분들도 신이세요. 그럼요. 터를 지키시는 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몸주에도 신이 있듯이 수호신이라고 계시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장사를 할 때 여터에서 여기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되고 그분들한테 바치는 게 사실 있어야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우리가 주기만 주고 받지 않으면 어때요? 마찬가지잖아요. 서운하지. 서운하지. 어떤 데는 신인데. 괘씸하잖아요. 줄 때는 많이 주시는 터가 도깨비 터가 분명히 맞아요. 걷어들일 때는 한꺼번에 걷어들여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이 받으시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알아만 주시라는 거예요. 그 터에 이분이 계셔서 내가 여기 장사를 하고 또 큰 애군도 없고 사고수도 없다고 하는 거를 좀 알아주시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또 궁금해집니다. 과연 주인공은 도깨비의 마음을 잘 달랠 수 있을지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지월이구나. 액자 사왔나 봐. 해바라기 그림인가 봐요. 이거 어, 엄마 가져다 드리래요. 이게 뭐야? 해바라기 그림이네? 네, 해바라기 그림 걸어두면 금전운이 좋아진대요. 고마워라. 어머니한테 감사하다고 전해드려? 네. 여보, 이거 어디다 걸까? 아무리 노력해도 금전운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장사 잘 되는 도깨비 터라고 했는데 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개그맨들이 아이디어가 좋거든요. 뭐 좀 아이디어 좀 없어요? 수현 씨? 저희 지금 이제 모여서 회의하는 곳에 막걸리랑 이런 거 좀 가져다 놓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같이 짠다는 느낌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맨날 드시는 거 아니에요? 네, 같이 드시면서 한 입 먹고 드세요 이러면서 이제 그분은 안 계시지만 금전운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되는 물건을 군데군데 이렇게 놓는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좋은 뭐 물건이나 의미를 담은 거를 가져다 주면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아까 그 VCR처럼 요가 중요한 것 같아요. 뭐가 문제점인지. 뭐 지금 여기가 전쟁터인데 거기다 꽃 하나 심었다고 이 꽃에 화단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요가 제일 중요해 보여요. 그치가 그리고 너무 많이 가져다 놓고 좋은 거라고 너무 많이 가져다 놓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되게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니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알아보셔서 두들겨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아니면 도깨비 털을 찾을 게 아니라 맞아. 도깨비를 그냥 모셔와서 이렇게 머물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보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터의 주인이 없는 터도 있습니다. 그래요? 정말 힘들어요. 저희가 가면 차라리 터의 주인이 할머니에 맞는 거 원하는 걸 해드리면 돼요. 할아버지 대감이라고 하죠. 해드리면 돼요. 도깨비 원하는 거 해주면 돼. 근데 아예 아무도 없어. 와 그럼 진짜 힘들어요. 말씀하셨던 도깨비를 모셔오면 되지 않냐고요. 도깨비를 모셔온다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아, 그래요? 예. 이런 사령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맞아요. 근처에서 오라고 해서 절대 오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라고 해서 아니, 나오는 게 막걸리랑 메밀묵 이렇게 많이 여기 강아지가 아니에요. 맞아요. 냄새 맡고 크킁킁 가는 강아지가 아닙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터주가 없는 터는 그냥 평이에요. 웬만하면 차라리 저희 입장에서 보면 차라리 터주가 있는 터 가서 조금만 어떤 예방을 하면 더 좋게 할 수 있지만 없는 터에서 잘 되게 해달라. 그건 정말 인간의 노력이죠. 네, 인간의 노력입니다. 광고 열심히 해야 되고 음식 더 맛있게 만들어야 되고 네. 많이 노력해. 친절해야 되고 봐서 그런 하나하나 노력을 해야 읽어야 되는 게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뭐 도깨비? 가게가 도깨비 터라고. 네, 거기가 하는 사람마다 대박 터트린 도깨비 터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 건 저희가 처음이라고. 도깨비한테 고사는 지내고 네, 개업하기 전에 당연히 고사 지냈죠. 음식은 뭐 올렸는데? 저희가 그때 가진 게 없어서 막걸리랑 떡 조금. 어허! 도깨비가 삐쳤네. 삐쳐요? 왜요? 왜요? 지극정성으로 모셔도 모자를 파내 나 몰라라 했으니 장사가 잘 될 턱이 있나? 그나마 우리 안주인 조상신이 돌봐서 여태 버틴 거야. 고마운 줄 알고 살아. 장사가 다시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뭘 어떻게? 도깨비부터 달래줘야지. 도깨비터에서 장사하면서도 도깨비 모실 줄도 몰랐던 저희 부부는 뒤늦게 정성을 쏟았습니다. 막걸리랑 메밀묵 사다가 출입문 근처랑 주방 안쪽에 두고 하수구마다 막걸리 뿌려. 주방 안쪽에 사탕 올려두는 거 잊지 말고. 그래도 마음이 안 풀어질 수가 있어. 그럼 도리 없이 나가야 해. 도깨비는 변덕이 굉장히 심해요. 네. 심술도 심하고. 도깨비가 기분이 좋을 때는 손님을 막 몰아다 주긴 해요. 근데 뭔가 내가 마음이 좀 상하거나 뭐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면 한순간에 그냥 손님을 싹 둬. 그러다가도 사탕 뭐 한 봉지라든지 막걸리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 터의 막걸리나 뭐 도깨비가 좋아하는 메밀묵, 수떡 이런 거를 좀 도깨비 마음을 살 수 있는 이런 거라도 조항에다가 그런 거를 좀 갖다 놓고 도깨비 기분을 좀 맞춰주면은 또 기분이 좋잖아요. 도깨비가 뭐 삐질 일도 없고 장사가 계속 불같이 대박이 나는 거죠. 아니, 식당에 천재에 놀린 게 음식인데 그냥 알아서 그냥 챙겨. 이것도 이게 갖다 바쳐야 되고 꼬박꼬박. 그러니까 차려 먹는 밥이 좋으세요? 차려 주는 밥이 좋으세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저 사장님, 저 들어가 볼게요. 그래, 손님도 없는데 들어가. 그래, 손님도 없는데. 고생했어. 네. 했는데도 뭐가 문제가 있어. 건물주. 시끄러운데 전화 안 받고 뭐해? 건물주인데 당신이 전화 받을래? 벌써 또 한 달이 지났어?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 월세보다 더 무서워. sem대로 낼 땐 너무 월세 빨리. 독촉전 할 것 같은데 뭐라고 하지? 보증금에서 빼받으니까 왜 이렇게 들들 볶는 거야? 주방
여보세요.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는 이곳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난생 처음 돈맛을 알게 해준 고마운 곳이었으니까요. 건물주면 다야. 돈 또 치사해서 정말. 잠깐 나갔다 올게. 아유, 사이도 좀 안 좋아진 것 같아. 어떡하게. 점심시간이면 뭐 맨날 파리만 날리는데. 아이고. 당신 혼자 알아서 장사하고 있어. 여보. 아이고, 어떡해.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일어나세요. 덮친 격이네. 다리 부러진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제가 오시는 걸 못 봤네요. 제가 부축해드릴게. 일어나 보시겠어요? 건들지 마세요. 어디가 어떻게 다쳤는지도 모르는데. 아니, 제가 그렇게 물을 세게 한 것도 아닌데. 조용히 해. 지금 뭐라는 거예요? 문을 세게 연 게 아니면 지금 우리 엄마가 일부러 넘어지기라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언니, 죄송합니다. 일단 진정부터 하시고.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요? 사람을 잘못만 취급을 하는데? 안 될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더니 가뜩이나 장사도 안 돼서 속상한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헤헤이. 저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맞잖아요, 일부러 아니, 그런 거. 이 새끼. 너 네가 그랬지? 왜 그래요, 형님? 지금 아빠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놓고 얘기해요. 미연 씨, 억울 한번 맞춰라고요. 이 새끼가 이상한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가족에게 맞춰놨다고요. 네? 아이, 그래, 내가 그랬다. 왜? 이상한 가게 소개시켜주고 혼자만 잘 살고 그냥 안 되지. 그러면 불공평하잖아. 이 새끼가 은혜를 은수가 번? 야. 네 팔자는 귀한 걸 왜 나한테 시비야? 아이, 이 자식이야! 아이, 좀 이러지 마세요. 대체 저희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다시 이곳에서 성공할 순 없는 걸까요? 장사의 신이 되는 길은 원래 이렇게 고단한 건가요? 아이고, 이 안타깝네요, 진짜. 속상하네. 장사도 안 되는데 뭐 구설까지 휘말리고 이게. 네, 사실 우리 주변에 소상공인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더욱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장사의 신이 되려면 어떤 솔루션이 필요한 걸까요? 모든 거를 조금 끝내려고 했던 것도 솔직하게 저는 조금 마음에 걸리기도 했고요. 일단은 고사하는 것도 좀 잘 보셔야 돼요. 아까도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떤 신이냐에 따라 상이 조금 많이 바뀌는 걸 수도 있고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없었을 때도 또 방법이 많이 바뀌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함부로 어디서 보다가 따라 하시거나 하시면 덕을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판은 뒤집어지는 판이라고 해서 일부러 탓을 하게 되거든요, 더더욱. 그래서 그런 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는 조금 사라지는 문화기도 하지만 원래 개업을 하면 이제 막 떡도 나누고 이런 물건들도 많이 나누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영업장,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시비라든지 질투라든지 이런 것들의 기운을 또 무시할 수 없는 터다 보니까 그런 것들 조금 미연에 방지하셔서 왜 또 베푼 동안 또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미덕도 같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손님을 끌어들이는데 도움이 되는 비방전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첫 번째는 이제 들어가실 때 이제 주방이나 화장실에 물이 새지 않는가 보셔야 돼요. 물이 새지 않는가 일단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물이 고인 데가 없는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생수 같은 게 왜 보통 보면 생수를 이렇게 많이들 그 식당 같은 데 가면 정수기 말고 생수 주시는 거 있잖아. 그걸 밖으로 보이게 하시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제일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카운터 있죠. 카운터 위에 보통 보면 우리가 왜 아까도 떡이나 이런 걸 올려놓는다 하시잖아. 시루떡 같은 거, 팥떡 같은 거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런 종지, 하얀 종지에다가 뭐 하얀 종지 아니시라도 돼요. 그냥 종지 같은 데다가 소금을 넣는 방법도 있고요. 쌀을 넣는 방법도 있어요. 보통 보면 쌀과 소금이 제물이라고 그래요. 끓여드릴 때 그래서 부정도 가시는 의미에서 소금과 재물을 끓여드리는 데서 거기에 놓으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데가 거기예요. 조항이 부엌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방에다가 또 이렇게 근데 물 같은 걸 떠놓으시고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안 좋은 거를 자꾸 끌어들인다 해요. 어차피 주방에 물이 많잖아요. 또 화장실이 좀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활용을 좀 해보시면 충분히 손님을 끌어다니는데 비방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방금 그 기현 쌤이 저를 딱 똑바로 쳐다 떠놓는 거 아니야? 딱 하는데 식당에 와 있는 줄 알고. 장사에 힘이 되려고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책을 해가면서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그 해운년에 내가 문서 운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고 먼저 계약을 하셔야 되는 거야. 터를 보러 가시기 전에 내가 올해 사업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는 꼭 여쭤보고 먼저 가셔야 돼요. 아무리 거기가 좋은 터라도 내가 올해 문서에 운이 없다고 하면은 내가 들어가도 거길 뭐 터를 어떻게 달래줘도 나한테 올해 문서에 운이 없어. 없는 운을 갖다 그렇게 들어갔다 합의도 안 맞는 거잖아요. 그 자리가 남한테는 좋을지 몰라도 나하고는 안 맞는 자리란 말이야. 그럴 때는 꼭 가까운 이제 우리 같은 선생님들한테 내가 이거 문서를 잡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를 먼저 알아보고 하는 네. 게 장사의 힘이 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분의 속 시원한 솔루션, 네, 감사합니다. 자, 개업을 앞두고 계시거나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자, 여기서 잠깐 잠깐만.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보통들 조그만 집에서 장사하다 크게 옮기잖아요. 네. 안 되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보통들 이사가는 크게 지은 곳이나 그곳에서 고사를 지내요. 근데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터에서 인사를 하셔야죠.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동안 돈 벌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인사를 꼭 하고 가시면 새 터 가셔서 크게 지어 가셔도 절대 망할 일 없이 하시게 될 겁니다. 네.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잠깐만 감사합니다. 네. 자, 이 방송 보시는 모든 시청자분들 장사의 신으로 네, 거듭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춤형 속풀이 토크쇼 인생이 수다. 이번에는 풀리지 않는 인생에 대해서 속 시원히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타고난 우수저인 수연 씨에게는 네. 대체 어떤 고민이 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수연이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저요? 사실 되게 고민 없게 생겼잖아요. 생각 없을 아니, 것 진짜, 같고. 진짜로. 아니, 생각이 없어 보이는 게 아니라 고민이 없어 보일 정도로 항상 밝으니까. 제가 약간 개그맨들 사이에서도 완전 E고 너무 막 밝다 보니 사람들이 그렇지. 되게 막 근심 걱정 없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주위에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다들 뭐 인싸다, 완전 뭐 마당발이다 이러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보다는 남을 위해서 더 살았던 느낌이라서 저한테 요즘 너무 못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어서 좀 현타가 와가지고 착해서 그래, 착해서. 그 주는 게 전 되게 좋거든요. 보통 수연 씨처럼 배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남한테 주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요. 그래서 주면서 희열을 느끼고 네. 본인의 존재감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남한테 잘하지만 그 이면에는 많이 외롭고 혼자 감내를 하게 돼요. 맞아요. 그래서 남자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궁금하죠? 네네네. 연애도 하고 싶고 나도 도대체 남자가 어디 있는 거야. 나보다 너무 못생겼는데도 남자가 있는데 그런데 수연 씨 같은 경우는요. 남자를 찾을 때 내가 너무 희생을 하면 안 돼요. 좋으면 막 달려가거든. 근데 그걸 템포를 조금만 완행열차로 가셔야 돼요. 너무 빨리 가면 남자가 당연시 얘기해요. 그래서 나를 쉽게 봐요. 상처받잖아. 수연 씨는 상처받아도 괜찮아라고 얘기할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조금 천천히. 너 이거 잘못됐잖아. 나 싫어. 네가 물 갖다 줘. 이런 말 하셔야 됩니다. 저번에 정말 친한 언니가 한번 자기가 울면서 너는 왜 맨날 괜찮다고만 해? 안 괜찮은데? 하면서 언니가 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딱 느꼈죠. 맞아. 나는 이렇게 안 괜찮을 때도 늘 괜찮은 척만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는 정말 친한 사람들한테 힘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바리공주 선생님이 수연 씨의 고민을 좀 들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수현 씨가 들어오실 때 저는 처음으로 딱 느꼈던 건 그냥 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개그맨이라는 길도 그래서 걸었겠구나라고 솔직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본인은 사람 복이 굉장히 많아요. 원래 본인이 갖고 있는 거에 비해서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좋은 사람들이 인연이 항상 주변에 많잖아요. 그래서 뭔가 자꾸 내 시간을 뺏기는 것 같고 근데 그게 본인은 보답이라고 주는 선물 같은 걸 거예요. 이렇게라도 뭔가 내가 너무 도움이 인복이 많았으니까 내어주는 보석 같은 것들일 텐데 일단 내 시간이 깨지고 내가 다른 것도 바라볼 수도 없고 뭔가 자꾸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시간을 뺏겨가고 이제 이런 인연에 대해서는 굳이 그게 보답으로 안 줘도 된다. 본인 같은 경우는. 그리고 원래 본인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폭주하는 사람. 이제 왜 술만 먹으면 기분이 너무 업돼서 막 뭐 저 진짜 심해요. 안 해도 될 말들도 하고
그러면서 괜히 더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더 일을 벌리는 사람 이렇게 저한테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조심을 하셔야 어차피 이렇게 인간관계를 쌓으면서 100점짜리 뭐 인연들은 없고 100점짜리 사람도 없겠지만 그래도 마이너스가 덜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네요. 매하나 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우리 수현 씨가 얘기한 게 악순환인데 악순환의 연속인데 여기에서 이 고리를 딱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보는 이제 수현 씨는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상처도 받지만은 또 사람들에게 또 치유를 또 받는 사주세요. 아 진짜요? 네네. 겉으로는 내가 굉장히 밝아 보이지만은 사실 속은 또 그렇지가 않거든. 고독하고 또 외로움도 많이 타고 그걸 벗어나고자 내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잘못하다가는 진짜 쉽게 유혹에 막 빠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를 포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스스로를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한테 해결사가 되거나 태양이 될 필요가 없어. 맞아, 약간 그런 것도 있어. 정말 오지랖 어마어마해요. 네. 그래서 자신 내면에 있는 버드나무가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바람이 불면 그냥 부는 대로 살랑살랑 그러다가 다시 내 자리로 좀 돌아와갖고 그늘에서 좀 쉬고 싶으면 좀 쉬고 사람들이 좀 휴식터가 되어주기. 그러면서도 이제 홍수나 가뭄에 나지 않게 내 중심을 좀 잘 잡아가면 이제 주변에 이제 물을 좀 다 정화시킬 수 있을 거예요. 오지랖이 너무 커. 예전에는 이거를 아니라고 우겼었거든요. 나 외로움 없어. 난 늘 주위에 사람이 많으니까 나 너무 행복해.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게 그것조차 외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던 것 같아요. 뭔가가 나한테. 그러네. 네, 들어보고 느껴보니까. 근데 제가 또 요즘 진짜 고민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여쭤봐도 되나요? 그래요. 결혼해서 잘 살 자신이 없어서 결혼을 생각을 안 하다가 요 근래에 너무너무 결혼이 하고 싶어요. 그냥 그 가족 많은 게 되게 뭔가 좋더라고요. 새로운 굴레가 아니고 맨날 똑같은 인연 만났던 사람 또 이 사람 아는 사람이 통해서 또 누굴 만나보니까 뭔가 특별한 변화구가 솔직히 보이진 않거든요. 아, 약간 그런 느낌. 뉴페이스 이런 사람들을 꼭 뉴페이스라기보다 계속 노는물에만 있으면 다른 분이 어떤 줄을 모르잖아요. 기현 쌤도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네, 저 좀요. 네가 결혼하든지 말든지. 옆에서 에너지가 너무 뿜뿜해서 죄송해요. 기가 지금 다 빨리는 진짜 죄송해요. 진짜 너무 기가 빨리 아니, 너무 좋아요. 이렇게 에너지가 밝으신 분들 미래가 그 에너지까지 확장이 되지 축소되진 않아요. 아, 진짜요? 그죠? 근데 이분은 군중 속의 고독이야. 맞아요. 사람은 많은데 맞아요. 혼자서 외로워. 정말 그렇다. 가슴 속에는 계속 그걸 간직하고 있어요. 외로운 마음, 외로운 마음. 눈물 날라 그래. 진짜? 아이고. 왜 그러세요? 저도 그래요, 그럼. 아이고. 우리 기현 쌤이 가면 속에 슬픔을 읽으셨나? 진짜 그게 느껴지시나? 나는 다른 계속. 사람한테 웃음을 주잖아. 예. 그죠? 근데 정작 모든 사람한테 받는 건 없어. 힘들어요. 일을 하고 나서도 그냥 힘들어. 자꾸 허전해요.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혼자 있는 시간을 자꾸 줄이려 하니 아는 지인들을 만나기 맞아요, 맞아요. 저 혼자 맞잖아. 있는 걸 너무 싫어. 하고 사주 자체가 그거라. 남자 사주야. 아. 나는 여자 사주 같이 이렇게 막 조금한 건 못해요. 손도 커요. 이상도 크고 꿈도 크고 그죠? 그런 것 같으면 난 앞으로의 삶은 탄탄대로는 아니더라도 내가 하는 만큼의 그건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많이 그거 됐어요. 많이 다운된 상태. 네. 뭔가를 하고 싶은 거는 많고 아이디어도 굉장히 많지. 네, 맞아요. 아이디어도 좋고 연기도 굉장히 잘하고. 좋고, 네. 그리고 본인이 다른 사람 배려를 너무 하다 보니 정작 자기 거는 못 챙기는 거야. 그런 경우가 생기게 돼요. 네, 맞아요. 그리고 집안의 가장 아닌 가장 역할을 자꾸 한다 그래. 본인이. 왜냐하면 내가 나만 보여지는 모습은 밝고 긍정적이어야만 집안 식구들도 안심이 된다 그러셔. 남들을 밝게 만드는 재주는 있어요. 그렇게 맞아. 그 에너지를 충분히 활용을 하시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삶, 밝은 삶이 네. 본인한테 있어요. 억지로 밝게 막 하지는 마라. 네. 네, 어떻게 궁금증이 조금 풀리셨어요? 너무 신났어요. 저 진짜 너무 행복해요, 지금. 모든 게 다 풀려나가는 느낌이라서 저 진짜 농담이 아니고 방송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그냥 정말 편안하게 카페 와서 얘기하는 느낌이라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아까 그 옆에 계신 선생님이 정말 진심으로 딱 보자마자 눈물 흘려주셨을 때 진짜 저도 막 울컥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진심이 느껴져서 더 되게 뭔가 따뜻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제 모습 아직 많이 못 보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 재미나고 다양한 모습, 활약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조수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번에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인생 비책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행운을 부르는 주방 풍수입니다. 자, 어떤 비책이 있을지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주방에 지갑을 두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이죠? 금전이라고 하잖아요. 예. 주방에는 뭐가 있어요? 물이 있고 불이 있어요. 예. 주방에서 대부분 다 불을 쓰죠. 예. 금전이기 때문에 금이라고. 예전에는 돈이 화폐가 없었잖아요. 예. 금덩어리 또는 쇠배해서 화폐를 썼단 말이에요. 예. 금을 녹인다 그래요. 아하. 그래서 지갑 같은 거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금고 이런 거 주방에 안 두시는 게 좋아요. 네, 행운을 부르는 주방 풍수. 새로 만든 제품은 녹슬지 않게 관리하라. 그렇죠. 예로부터 칼과 가위는 되게 조심히도 여겨졌잖아요. 지금 현재까지도. 그래서 이게 가위나 칼, 주방에서 물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네. 옛날부터 칼은 갈아서 사용하라 그랬고 깨진 그릇은 갖다 버리라 그랬어요. 왜냐면 거기에 다 부정한 기운들이 서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군이 뭐 아깝다고 뭐 지니거나 숨겨놓지 마시고 정리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식탁을 벽에 고정시키지 마라. 벽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예. 운기가 통하지가 않아요. 집안 운기가. 하고 둥근 게 좋고. 모서리 같은데 애기들 있는 집에는 보통 뭐 이렇게 각진데 이렇게 뭐 네, 붙여놓잖아요. 그건 다치지 말라는 네. 거고. 운기를 할 때는 우리가 모난 것보다는 인생도 마찬가지로 둥근 게 좋잖아요. 그래서 흐름을 자유롭게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좋으시고요. 식탁 위에 보통 보면 약봉지도 있고 뭐 그렇죠. 많잖아요. 네. 약봉지뿐만이 아니라 손에 가장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동선이 가까운 쪽에 거기 놓는 경우가 많은데 네. 약봉지 같은 거는 그걸 넣어두면 병원에 가실 일이 생기거나 뭐 다칠 일이 생기거나 약을 자꾸 복용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하지 말고 그냥 깨끗하게 너무 많은 것도 말고 깨끗하게 놓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조리기구를 싱크대 아래에 두는 게 좋다. 주방에는 이제 건강과 금전운을 좀 관장을 하는 이 조항이라는 장소이기 때문에 뭐 가스레인지 옆이라든지 뭐 어디라든지 선반이라든지 막 어지럽히고 지저분하게 두면은 지저분하게 운이 따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냄비나 속거리, 화기를 담기는 이런 그릇들은 그 싱크대 아래쪽에 이 화기를 담는 그릇 같은 거는 아래쪽에다가 금속으로 된 기구들은 금전운에도 좀 영향을 좀 많이 끼쳐요. 주방에 칼을 그대로 이제 막 내놓으면은 다칠 수도 있거든요. 칼 같은 거는 칼꽂이 이렇게 정리를 잘 하셔야 되겠고요. 수저는 수저통에다가 가지런히 정리해 주는 것을 전 좀 추천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집에 가면 당장 주방부터 정리를 해야겠는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알려드린 인생 비책 꼭 실천해보세요. 답답한 인생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인생 이수다.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네, 인생 이수다 함께 할수록 왠지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은 기분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희와 계속 함께 하시면서 좋은 기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속 시원하게 사는 그날까지 10년 솔루션은 계속됩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인생 이수다!